자, 우리 좀 풀이를 해볼까요? 우선 그 마지막 문제부터 좀 풀이를 해볼게요. 마지막 문제. 이거 우리 특강 시간에 했던 문제인데. 자, 순서가. 자, 마지막 페이지에 16번 문제부터. 이게 이제 딱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내용만 딱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15번 문제, 16번 문제 전부 다 어떻게 바라보고 풀어야 편하냐면 SN이라는 이 등차 수열의 합인데 지금 이 등차 수열의 합을 2차 함수로 바라보고 풀어야 편하다고 했죠. 그죠? 등차 수열의 합을 2차 함수로 바라볼 거야. 그럼 지금 16번 같은 경우에는 S9하고 S18이 같다라는 조건이 딱 있기 때문에 우리가 2차 함수를 그릴 때 이 S9와 S18은 같은 높이에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이 SN이 아래로 볼록일지 위로 볼록일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건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 편한 게 양수 구간에서 생각하는 게 편하니까 위로 볼록하다고 가정하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위로 볼록한 요런 2차 함수가 하나 있는데 요 2차 함수에서 지금 이 같은 높이에 있는 두 점을 아는 거지. 여기에 9, S9가 있고 또 여기에 18, S18이 있는 거예요. 그쵸? 얘가 그러면 지금 SN의 그래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9하고 18이 같은 높이에 있다라는 건 2차 함수는 늘 가운데 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니까 9하고 18이 같은 높이에 있어요 라는 건 그 대칭축이 얼마인지도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9하고 18의 한가운데가 얼마겠어? 13.5가 되겠죠. 13.5 그러면은 여기 한가운데다 선을 그으면 여기가 지금 13.5라는 얘기지. 그러면 9하고 18만 같은 높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13.5에서 대칭 위치에 있으면 전부 다 같은 높이에 있는 그 짝이 생기겠죠. 그쵸? 그래서 제일 가깝게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13.5 바로 양옆에 있는 누구랑 누굴까? 13과 14 얘네도 대칭 위치에 있을 거고 뭐 그 앞에 12하고 15 이것도 대칭 위치에 있을 거고 그쵸? 그럼 이런 식으로 쭉 가다 보면은 1이라는 애도 있을 거 아니야. 1이라는 애는 그러면 누구랑 대칭 위치에 있을까? 얘는 26하고 대칭 위치에 있겠죠. 그쵸? 대칭 관계에 있는 애들 잘 살펴보면 9하고 18도 그렇고 13하고 14도 그렇고 합이 얼마가 되면 대칭이야? 합이 27이 되는 관계가 서로 지금 13.5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녀석도 1도 26하고 지금 대칭 관계에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치? 자, 그럼 이렇게 생긴 거야, SN은.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TN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TN이라는 건 뭐냐면 T1 그러면 T1은 S1이라는 요 하나의 원소를 갖는 집합입니다. T2 그러면 T2는 S1과 S2를 원소로 갖는 집합인 거예요. 이런 식이죠. 그러면 이 녀석이 처음으로 원소가 13개가 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T13이겠죠. T13. T13이면 S1, S2, 땡땡땡땡, S13까지를 이렇게 원소로 가질 거고요. 자, 지금 잘 생각해봐. 이 S1부터 S13까지는 겹치는 값이 나와 안 나와? 여기까지는 안 나오죠. 그죠? 왜? S1부터 S13까지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S1, S2, S3 이렇게 쭉 올라가가지고 S13까지 계속 조금씩 조금씩 커지는 애들이잖아. 중복되는 값이 아직 안 나와요. 그런데 T14는요. 자, S1, S2 이렇게 가가지고 S13하고 S14까지도 여기에 지금 요 안에는 들어가 있을 텐데 N이 14가 됐으니까 S14라는 애도 T14의 원소가 될 수 있는데 근데 S14는 S13과 어때요? 그 값이 같단 말이죠.
그죠? 값이 같잖아요. 그러면 집합을 만들 때 똑같은 값을 두 번 써, 안 써? 안 쓴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은 이렇게 그냥 합쳐져 가지고 원소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T13도 원소의 개수가 13개고 T14도 똑같이 원소의 개수는 13개인 거예요. 그럼 이런 일이 한동안 계속 일어나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그 다음에 14 다음에 추가되는 애는 15잖아. S15. 근데 S15는 또 누구랑 겹쳐요? S12하고 같은 값이잖아. 그러면 역시 또 같은 값이니까 원소의 개수의 변함이 없을 거지. 그치? 그래서 언제까지 원소가 계속 13개가 유지가 되냐면 T26까지 그럴 거예요. T26이 되면 자, 모든 애들이 지금 두 번씩 나오는 거죠. S1은 S26하고 같아가지고 또 얘네가 원소 하나가 되는 거고, S2는 S25하고 같아가지고 얘네도 원소 하나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모든 애들이 두 번씩 등장해서 원소가 13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소가 13개가 되는 순간은 요렇게 T13부터 T26까지 요만큼이 원소가 13개고, 그 다음 27 되면, 그럼 이제 26 다음 27 요게 추가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요 놈이 추가가 되면 얘는 지금까지 없던 원소거든. 그지? 그래서 T27이 되면 이때의 원소의 개수는 드디어 14개가 되는 거죠. 그지? 여기까지는 원소의 개수가 13개였던 거고. 자, 그래서 그것을 13개가를 만족하는 모든 n의 값이라 그랬으니까 13, 14, 땡땡땡땡 26까지의 합이 얼마입니까? 이게 질문인 거지. 그치? 그럼 얘는 등차 수열합으로 생각하는 게 제일 빨라요. 자, 2분의 해주고 원소의 개수 14개 괄호 열고 첫항 더하기 끝항 요렇게 가는 게 제일 빨라. 요렇게 그쵸?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올까? 273 나올 겁니다. 그쵸? 네, 요게 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주희 아까 점수 얘기해줬죠? 수고했어. 네, 그 다음에 15번도 이것을 이 SN을 우리가 2차 함수로 바라봤을 때 쉽게 풀린다고 했어요. 2차 함수로 바라봤을 때. 자, 여기서 우리가 이 SN의 최대가 되는 순간 찾았나요? SN 한번 써보면 SN은 2분의 n괄호 100 플러스 n-1의 공차 마이너스 4 이렇게 찾았어. 그러면 2분의 n괄호 마이너스 4n 플러스 104인가? 이렇게 되죠. 그쵸? 그러면 얘는 2로 한 번씩 약분시키고 마이너스 앞으로 당기면 마이너스 n 한 다음에 2n 마이너스 52 그럼 2도 묶어버리면 마이너스 2n 한 다음에 n 마이너스 26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마이너스 맞죠? 마이너스 됐죠, 그죠? 자, 그러니까 얘도 보면 2차 함수의 형태죠. 2차 함수의 형태인데, 자, 이 녀석은 정확하게 위로 볼록이라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때의 그 센터가 딱 얼마야? 이쪽이 0이고 이쪽이 26이란 얘기니까 센터가 13이죠, 그죠? 그러니까 S13이 가장 큽니다. S13이 가장 커요. 근데 우리는 자, 요렇게 SM 더하기 SM 플러스 1 더하기 SM 플러스 2 더하기 SM 플러스 3 더하기 SM 플러스 4 요렇게 연속된 5개의 x값들의 합을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 어떤 5개를 더해야지 가장 크겠니? 이게 질문이잖아요. 그치?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13번째 값이 가장 크다는 거 알고 있는데, 이걸 그러면 13, 14, 15, 16, 17 이렇게 더한 게 제일 클까? 더 크게 만들 수 있죠. 이 13이라는 친구가 어디에 오게 만들어야 돼? 이 5개 중에 가운데 오게 만들어야지. 그렇게 5개를 골라야 가장 큰 5개를 고르게 되겠죠.
예은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그래서 요 녀석이 S13이 되는 순간이 이 5개가 가장 큰 순간이 되겠다. 그래서 m 플러스 2가 13이기 때문에 m은 11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였고요. 그리고 나서 다른 문제 중에 여러분한테 좀 풀이 방법을 좀 얘기해주고 싶은 문제가 8번 같은 문제. 수고했어. 자, 8번 같은 문제 한번 볼게요. 8번 3페이지에 있는 문제인데, 물론 이 문제를 맞춘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이걸 생각할 때 있잖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때요? 8번을 조금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랄까요? 등비수열이잖아. 등비수열이면 이 등비수열에서 S3이라는 거는, 수고했어요, A1, A2, A3잖아.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생각해봐. S6이라는 거는요, A1, A2, A3에다가 여기다가 A4, A5, A6 이렇게를 더한 거잖아요. 근데 얘가 등비수열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자, A4는 A1에다가 얼마 곱한 거야? 등비수열이니까 R 세제곱 곱한 거지, 그치? 자, 얘도 마찬가지로 얼마 곱한 거예요? R 세제곱 곱한 거고, 얘도 R 세제곱 곱한 거지.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봐도 되지 않나? 앞에 3개 더한 거는 어차피 S3이라고 쓰면 되잖아. 그치? 그럼 S3하고 뒤에는 뭐냐면 R 세제곱 곱하기 S3 아닌가? 그러니까 S6이라는 것을 앞에 3개의 합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R 세제곱 곱 빼놓은 애들의 합,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지금 요 녀석이 아주 간단해져요. S3분의, 방금 말한 규칙대로 해보면 S3분의, 자, S3 더하기 R의 세제곱 S3이니까 S3 어떻게 하면 돼? 지우면 돼요. 이렇게, 그치? 그럼 좌변에 뭐만 남냐면 1 플러스 R 세제곱만 남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변을 보면, 우변에 지금 2 곱하기 A4가 있으니까 A4는 원래부터 첫항 1이니까 원래부터 그냥 얘는 R 세제곱 아닌가? 그죠? 그러니까 2R 세제곱 마이너스 7이 돼가지고요, 결론은 R 세제곱이 8이다. 이렇게 찾아갈 수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6개짜리 합이 나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살짝 모양을 바꿔서 생각하면 훨씬 쉽게 우리가 답에 도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10번 같은 문제는요, 10번 같은 문제는 이 문제의 특성상, 자, 10번이 지금 이런 문제인데, 이거는 이 문제의 특성상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시험 문제를 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서로 다른 세수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는 말밖에 없잖아. 조건이 이게 다잖아. 근데 그랬을 때 이 식의 값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어떤 것을 전제하고 문제를 낸 거냐면 A, B, C가 얼마든지 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얘네 셋이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기만 하면은 무조건 이 분수를 계산해보면 그 값은 일정하다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푸는 게 제일 쉬워? 그래, 그냥 1, 2, 3이라고 놓고 푸는 게 제일 쉽지. 그치?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시간 뺏기지 말고 그냥 1, 2, 3이라고 자꾸 집어넣으세요. 그게 제일 빠르죠. 제일 편하고. 그렇게 풀어보시면 답은 1번 나올 거예요. 그죠? 이런 문제고. 자, 또 나머지 문제 중에서 조금 질문하고 싶은 문제 뭐가 있으니? 13번 답은 12요. 야, 이거 그냥 등비중앙 때리면 되잖아. 아니, 틀렸나 해서 맞았어요. 2번, 6번. 네, 6번. 그죠? 6번은 질문할 만한 문제죠. 6번은 이제 사실 뜯어놓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막 지수랑 삼각함수랑 이게 막 부등식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복잡해 보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녀석은요, 2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 2개의 괄호가 곱해졌는데 음수잖아.
그러면 둘 중 하나겠지. 자, 앞에 있는 괄호가 요것이 만약에 양수였다면 뒤에 있는 괄호는 뭐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 되겠지, 그치? 요런 케이스 하고요. 거꾸로 앞에 있는 괄호가 음수라면 뒤에 있는 괄호가 양수가 되겠지, 그치? 요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생각하면 되겠다. 어차피 0이 되는 상황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0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자, 요렇게 둘로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이 부등식 요거 지수 부등식이죠. 얘는 넘겨서 2의 3제곱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지. 이건 당연히 x가 3보다 작다 이렇게 될 거고, 그쵸?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로그 부등식인데 로그가 아니라 삼각 부등식인데 코사인 x가 2분의 1보다 작다. 여기는 코사인 x가 2분의 1보다 크다인데요. 주어진 구간을 참고해서 그래프를 그려야지. 그치? 지금 어디부터 어디까지만 보래요? 0부터 파이까지만 생각하는 거잖아. 그럼 우리는 얼만큼 주기만 그리면 돼? 반만 그리면 되죠? 반. 코사인 그래프의 절반. 그러니까 요렇게 와서 요렇게 되는 데까지, 여기까지가 지금 파이가 되겠죠. 요렇게가 파이가 되겠죠. 그러면 포인트는 2분의 1인 순간이니까 2분의 1에다가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2분의 1 따라라라라 그으면 자, 이 지점이 얼마예요? 코사인이 2분의 1이 되는 지점 얼마지? 3분의 파이 지점이죠? 3분의 파이 지점. 자, 그러면 코사인 x가 2분의 1보다 작다는 얘기는 이 라인보다 아래쪽에 있다는 얘기니까 요렇게를 말하는 거죠. 요렇게를. 그지? 요렇게를 말하는 거고, 이건 그럼 x 값의 범위로 보자면 3분의 파이보다 어느 쪽이에요? 오른쪽이잖아. x 값의 범위를 말할 때는 위아래로 말하지 말고 오른쪽 왼쪽으로 말해야 되겠지. 그럼 얘는 3분의 파이보다 오른쪽이니까 결국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범위는 3분의 파이보다 크다인데요. 이게 또 크다고 무한정 커지는 게 아니라 어디서 끊어줘야 돼? 파이에서 끊어줘야지. 자, 그럼 이제 우리는 x가 3보다 크다라는 요 범위하고요. 그 다음에 x가 3분의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 있다라는 이 두 범위에 무엇을 찾아야 돼? 공통범위, n드니까 공통범위를 찾아야지. 그죠? 근데 파이는 여러분 근사값이 얼마예요? 파이 대충 3.14 아니야. 3.14. 그러면 3분의 파이면은 1점 몇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수직선으로 표현해 보면은 3분의 파이가 여기에 있으면은 파이가 여기 있으면 3은 거의 이쪽에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3분의 파이보다는 크고 파이보다는 작아요에다가 x가 3보다 커요를 추가시키면은 이런 그림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가 되는 거죠. 그치? 네, 그래서 1번 구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범위는 3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아요. 이렇게 되겠죠. 자, 두 번째 구간은 뭐 거의 다 나왔습니다. 코사인이 2분의 1보다 큰 거니까요. 이건 아까 그린 그래프에서 여기 말하는 요거. 여기 그치? 요만큼을 말하는 거니까 x 값으로 따지자면은 x가 0보다 크고 3분의 파이보다 작다가 되겠네. 그치? 그러면 요것도 이렇게 이제 공통 구간 찾아보면은 0이 여기 있고 3분의 파이가 여기 있으면 3은 저쪽에 있거든요. 0보다 크고 3분의 파이보다 작은 거에서 3보다 작아요라는 공통 구간 이렇게 그리면은 여기가 그냥 공통 범위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x는 0보다 크고 3분의 파이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b-a, b-c니까 그냥 구간의 길이 말하는 거네. 그럼 여기서 빼면은 파이 마이너스 3이고요. 여기서 빼면은 3분의 파이죠? 둘이 더하시면 됩니다. 답은 3번. 3점짜리 치고는 조금 어려웠다잉. 자, 또 다른 문제 중에 질문 있나요? 시간이 없어? 이제 아까 끝났어? 자, 그러면 풀이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우리 그 진도를 나갈게요. 진도를.
지금 43분이니까 딱 45분에 시작할게요. 45분에. 응?